지난번 동영상에서는 앞만 보다가 끝낸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AI 수학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걸 몇 가지 더 짚고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한 학기 동안 가르친 내용의 뭐 대강을 먼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은 요즘 시대에 알파고가 나오면서 이제 딥러닝이 굉장히 부밍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의 구조, 그게 필요한 수학적 이론을 제공하는 것이 인공지능 수학인데요. 사실은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전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통계학 분야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특히 회귀 분석 이론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선형대 수학입니다. 사실은 선형대수라고 하는 것이 벡터들을 다루는 하나의 도구일 수도 있거든요. 다양한 목적으로 선형대수가 쓰이긴 하지만 벡터에 대한 집합들, 그런 것들에 관련된 이론을 분석하고 계산하고 처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들이 학생들이 이해하는 거는 행렬 이런 거를 갖다가 많이 쓰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행렬 부분이 교과 과정에서 빠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수학자들 사이에서는 그 불만을 가지는 경우. 왜냐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는 수의 계산을 주로 다루는 쪽으로 집중해서 공부를 한다면 중학교는 식을 많이 다루죠. 식을 통해 가지고 방정식도 풀고 이런 걸 많이 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고등학교로 넘어가면 주로 함수 부분을 많이 다룹니다.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 다음 도함수, 적분에 들어가면 원시함수,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 부분을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는 게 고등학교 과정이고, 대학교에 들어가서 캘큘러스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벡터 부분을 활발하게 다루게 되죠. 벡터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공학이라든지 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 벡터를 잘 처리하는 계산 도구가 바로 선형대수학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선형대수를 전공 과정이 아니라 교양 과정에서 당겨서 공대생들도 많이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죠. 물론 이제 공대생을 위한 선형대수와 수학 전공을 위한 선형대수가 조금 구분은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만큼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형대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 이론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현 시대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학습을 시키면 학습된 내용이 그 결과, 정답과 얼마만큼 격차가 있는가, 그 오차를 갖다가 일종의 이제 입력과 오차와의 관계를 함수 관계로 나타내고, 그리고 오차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가중치들을 튜닝하는 것이 바로 딥러닝의 핵심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결국 미분을 통해 가지고 함수의 최소점을 찾는, 그러니까 오류가 가장 작아지는 가중치를 찾아 나가는 거죠. 그런 접근법을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알고리즘을 스스로 수정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인공지능의 학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은 이제 그런 요소들, 다시 정리를 드리면 선형대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 미적분이 체인 룰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미적분을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미적분은 중고등학교 수학에서 약간 이제 넘어서서 편미분이라는 개념, 편미분이라는 개념은 주로 이제 벡터 관련돼 가지고 이제 벡터 공간에서 많이 처리되는 그런 미분법인데요. 적분보다도 특히 미분이 중요해요. 그렇게 돼 있고 통계, 선형대수, 미적분, 이 세 가지가 핵심이 돼서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선형대수 같은 경우는 뭐 영재 고등학교 아이들은 뭐 3학년 때 선형대수 공부를 한다고 그러고, 저희가 대학 다닐 적에는 선형대수는 2학년 때 그렇죠. 수학 전공이 선택됐을 때 가장 첫 번째 배우게 되는 해석학과 선형대수. 이제 그만큼 우수한 친구들한테는 이제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수학 공부를 제대로 시작하게 되는 첫 번째 입구가 되는 걸까요? 근데 그게 우연찮게도 AI 수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중요해진다. 사실은 선형이란 말은 1차원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제 전공 과정에서 선형대수를 공부했던 기억을 좀 되살려 보면, 그때는 정말 연립 방정식을 푸는 거를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전산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때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것이 선형대수가 아니었나, 이런 정도로 그 용도라 그런가 깊이를 잘 이해를 못했었죠. 우리가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근데 그때가 아주 오래전 70년대, 80년대 이런 무렵이니까. 그런데 컴퓨터 전산 수학이나 이런 게 이제 발전하면서 그 중요도가 굉장히 올라갔고, 뭐 분석하는 데 있어서 필수조가 됐죠. 이제는 어떤 영역이든지 선형대수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매우 그것이 중요해졌죠.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면 교양 과정에서 학생들이 미적분학하고 선형대수, 그다음 통계 기초, 이런 것들은 어떤 분야로 나가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그런 필수적인 과목들로 많이 부상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대학교 때 전산개론 공부했을 때 막 과제가 행렬에 판별식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짜고 프로그램을 짜봐라 이런 과제가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계속 발달해서 점점 고차원적으로 발달하다 보니 정말 알파고 같이 그러고 보니까 알파고는 또 바둑하고 관련되네요. 아, 그렇죠. 그 알파고 이야기가 사실은 굉장히 좀 흥미로운데요. 알파고가 나오기 전만 하더라도 인공지능 바둑이라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몬테카를로 방식이라고 해서 수를 미리 읽는데 바둑은 모든 수를 다 읽기가 너무 많거든요, 방대하게. 경우의 수가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랜덤하게 좀 수를 줄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10수나 20수를 더 진행시킨 다음에 상황 판단을 해가지고 형세 판단이죠. 그걸 해가지고 이 수가 조금 더 낫겠다. 이런 식으로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방식을 썼는데 그게 굉장히 한계가 있죠. 그래서 실제 제가 이제 바둑을 그 당시에 둬보면 이건 게임이 안 된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쓰여봤자 프로한테는 도저히 이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딥러닝이라는 컨셉이 나오고 딥러닝이라는 것도 사실은 비주얼 쪽을 처리하면서 뭐 판단하는 이런 거에서 이제 발전을 했는데 캐나다의 뭐 토론토의 이제 제프린슨 교수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래서 획기적인 알고리즘을 좀 개발해가지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모든 현실에 있어서의 어떤 트렌드 같은 거를 다 알고리즘으로 접근을 시킬 수가 있다. 연속적인 알고리즘으로.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고 보니까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모든 세상의 현상들과 인간의 사고를 다 접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세돌한테 그 알파고가 이겼을 때 굉장한 충격을 모든 사람들한테 줬잖아요. 그것이 또 처음에는 프로들의 지식을 학습을 시켜서 그 프로들의 실력을 좀 배워서 된 것으로서 받아들였는데 나중에는 알파고 제로로 버전을 넘어오면서는 자기들끼리 그냥 시합을 해가지고 스스로 규칙을 찾아내고 특성들을 이렇게 파악해내는 그런 무서운 상태로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사실은 아직 알파고 정도 수준만 하더라도 인공지능이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좀 강점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인공지능으로서 지금 상당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이 약간 범용화되면서 강인공지능으로 가면은 이제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제 생각에는 뭐 빠르게 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일단은 이제 특정한 영역에서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용도로 우리가 활용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그걸 가지고 약인공지능, 뭐 강인공지능 이렇게 구분도 하는데 결국은 가장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힘을 가진 인간과 독립적인 그런 어떤 지능을 가진 존재가 이제 가장 강한 인공지능일 텐데 그런 건 아마 허용하면 안 되겠죠. 저는 가볍게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좀 들으려고 시작했는데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은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개념도 막 쏟아지는데 그런데 또 흥미도 유발하고 또 뭐 사실은 알파고나 뭐 알파고 제로 이세돌 요 주제만 가지고도 한참 떠들 수 있을 것 같긴 재밌는 한데 내용이죠. 그거는 우리 또 다음 기회에 미루도록 하고 오늘은 인공지능에 대한 좀 맛배기를 또 한 것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 차례 선생님을 좀 모셔다가 이것저것 신문을 해가지고 재미있는 인사이트들을 좀 더 얻는 시간을 갖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